2025년 을사년. 망신사로 오는 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을사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망신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주에 인호술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년지나 일지에 인호술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망신살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부. 망신살이란? 망신살은 12신살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체면과 명예에 손상을 주는 흉신입니다. 망신살의 특징으로는 수치심과 창피를 당하는 일, 사회적 평판의 흠집, 얼굴 깎이는 상황 발생, 명예실추와 신뢰 손상 등의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을사년에 망신살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2025년 을사년은 사화가 중심이 되는 해입니다. 사주에 인호술 글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사화가 망신살의 위치에 오게 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을사년이 인호술 삼합이 망신살과 연결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째로 을사년은 화기운 과잉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인호술만 있을 때는 적당한 화기운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을사년은 여기에 지지의 사화까지 더해져서 화기운이 과도해집니다. 이는 조화가 깨짐으로 연결되고 망신살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호술의 인목은 화로 변하는 시작점, 오화는 화의 정점, 술토는 화의 저장고입니다. 이 세 글자가 함께하면 삼합이 완성되면서 강력한 화 기운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을사년은 을목은 음목 즉 화를 생조하는 연료로 쓰이고 사화는 양화로 뜨겁고 강한 불 기운입니다. 사화의 역할은 인호술 삼합에 추가 연료를 공급하게 되겠지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인호술과 망신살의 관계. 을사년은 인호술 삼합으로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여기에 을사년이 기름을 더 부은 격이 됩니다. 이로 인해 화가 과다해짐은 성급함, 실수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망신살, 즉 창피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속성끼리 만나서 과도해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음양오행의 원리인 것이겠습니다. 혹시 년지나 일지에 인호술 글자가 있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년지에 인호술 글자가 있는 경우는 가문이나 조상과 관련된 명예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일지에 인호술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직접적인 체면 손상 등 개인적인 부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에 인호술이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 이상 혹은 세 글자인 경우는 더 강한 망신살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평소와 다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 문제인데 마킹을 잘못한다거나 계산 실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예상보다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생기죠. 또 학교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기거나 진로 선택에서 실패해서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어떨까요? 업무상 실수로 문책을 받거나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고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평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복되는 실수 등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금전 문제 또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오해로 인한 망신살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카톡에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던 메시지를 엉뚱한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단톡방에서 뒷담화를 하다가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평소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요. 투자 실패로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속는 일, 빚이나 금전 문제가 주변에 알려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망신살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호술이 두 글자 이상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여러 개씩 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운이 안 좋은 날들이 연달아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세요.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시고 특히 SNS에 글 올릴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메시지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약속과 계약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결정은 미루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과시나 자랑은 금물이에요. 낮은 자세로 처신하시고 남의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
비판이나 지적도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중요한 일들은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하세요. 시험 볼 때도 답안지 마킹 2번 확인하고 회사에서 자료 보낼 때도 한 번 더 검토하세요. 충분한 검토 후에 행동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망신살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걸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겸손의 미덕을 기르는 거예요. 망신살의 에너지를 겸손함으로 승화시켜보세요. 낮은 자세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수를 통해 더 신중해지고 타인의 조언을 겸허히 수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진정한 실력 쌓기에 집중하고 기본기와 인성을 다지는 거죠. 다음은 올해를 잘 극복하고 넘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예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례 1은 한 기업가는 을사년에 사업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더 신중한 사업가로 성장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한 학생이 을사년에 시험에서 계속 실수를 해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다져서 다음 해에는 오히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 사례들처럼 을사년은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 및 점검하여 실수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할 만한 조언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피드백 받으세요. 자, 오늘 을사년 망신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을사년 망신살은 분명 조심해야 할 운세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한 해를 보내시면 오히려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망신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지지에 인호술이 2글자 이상 있는 분들은 올해 좀 더 조심하시되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잘 넘길 수 있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게 한 해를 보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